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로 크게 다쳤던 그 형이 퇴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건강은 많이 호전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화재로 다친 형제 중 형 A군이 어제 퇴원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화상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상태가 호전돼서 지난달 재활병동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A군은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 일주일간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요. 재활을 위해 다시 입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군은 이제 온몸이 이 40%에 달하는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지만요. 다행히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의 화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올해 학교에 다시 등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등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동생인 B군은요. 치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 21일 끝내 숨졌는데요. 함께 치료를 받던 동생을 잃은 사실을 접한 A군은 의지하던 동생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요. 슬퍼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제의 사고를 접한 이제 시민들은 이제 모금단체와 병원 등 여러 곳을 통해서 수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고요. 이 모금액은 A군이 앞으로 차질 없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번 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그 경찰이 그 형제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그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이 형제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형제의 어머니를 상대로 형제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요. 이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동보호 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데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사재판과 달리 이제 징역이라든가 이런 그 형벌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그런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경찰은 형제의 어머니가 형제를 남겨두고 이제 수일간 집을 비우는 등 아동 학대를 한 혐의를 확인했는데 이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아동 보호 사건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제의 어머니는 이제 지난해 9월 13일부터 이제 집을 비웠고요. 단둘이 남은 형제는 이제 다음 날 점심 무렵 발생한 불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형은 호전됐지만 동생은 상태가 급히 나빠져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숨졌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동 돌봄에 대한 이 사회적 경각심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의심 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이 제도적 장치도 이제 국회에서 마련됐고요. 근데 이제 이 돌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학교 등 이 기관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돌봄 문제를 해결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 우리 사회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가보죠.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되게 또 우려가 큰데요. 인천구치소에서도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환자가 1,000여 명이 발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제 구치소는 이제 인천구치소는요. 서울 동부구치소와 이 구조가 비슷해서 이 감염 우려가 크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구치소에서 혹시라도 이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이제 문제는 또 심각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일단 그 안에 계시고요. 또 이제 여기는 수용자뿐 아니라 이제 또 관련돼 있는 또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당장 재판을 진행한 법원이나 그리고 이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확진자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또 받는 이런 관계에서 이게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어제하고 오늘 양일간 이제 감염 위험이 높은 이 인천구치소의 수용자와 직원 등 약 2,400명을 대상으로요. 선제적인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검사 결과는 이제 어제부터 시행됐으니까 오늘 오후부터 이 순차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이제 미추홀 보건소를 중심으로요. 어제부터 6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이 검체 인력을 동원해서 이 검사 대상에 대해 이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전수 검사는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자 인천시가 인천구치소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법무부가 이 승인을 빠르게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이 다중 집합 시설인 인천 구치소에서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인천 구치소의 감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천구치소 감염 가능성 현재로서는 이제 좀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요. 네. 지금 이 최근에 우려스러운 거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수검사는 전수조사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 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이 첫 확진자 발생 3주 만에 이제 지난해 12월 18일 수용자와 직원 등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통해서 이 187명이 이 확진자를 확인했는데요. 예. 이어진 2차와 3차, 4차 그리고 모두 5차례에 걸친 이 전수검사를 통해서 1,000여 명의 확진자를 이렇게 확인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6차 검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인천구치소도요. 이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이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 수차에 걸쳐서 검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확진자를 이제 걸러내서 이제 분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구치소의 검사 결과는 이제 법원과 검찰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일부 형사 재판에 혹시 출석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이제 조사하면서 이런 전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좀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지금 확진자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도 인천시라든가 방역 당국도 빠른 이 향후 대안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확진자가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